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시간입니다. 본업도 그렇고 소통하는 유튜브도 그렇고 다 재밌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비중이 100%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또 누군가가 가서 그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니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재밌었습니다. 요즘 시황에 대해서 여러 구루님들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리스크 해지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나심 탈레브의 바벨 전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제일 긴 것 같습니다. 페드의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없겠지만 문제는 이게 당분간이라서 2008년 2009년 리먼 브라더스도 결국에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돈을 많이 풀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조차도 대폭락 하루 전까지도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을 때 디플레가 찾아오기도 하고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을 때 인플레가 찾아오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의 마지막 비관론자가 등을 돌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겠죠. 그런 점에서 미리 좀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말 8초 가설에서부터 시작했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주식 70, 현금 30%에 대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성장과 하락 그리고 인플레, 디플레에 대해서 얘기하는 리스크 패리티 혹은 레이 달리오의 올해더 포트폴리오로도 유명한 것인데 워낙에 구조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꺼내고 빼서 변형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일단 주식 70, 현금 30으로의 자산 분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자산 분배는 변동성이 크고 지금 같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를 매도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는 잘 맞지 않지만 이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돼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따가 소개를 드릴 텐데 약간의 자산 쏠림,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에 대한 해지 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3개월 내에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단기적인 시나리오일 때만 고려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지금과 같은 대세 상승장을 보고 난 이후에는 위험자산 선호의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에 중간쯤부터는 캐시 대신에 매드트로닉 같은 황제 배당주들을 일부 투자하여서 MMF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유통, 단기 펀드처럼 가격 하락은 방지하는 수준으로 돈을 이제 회피처에다가 맡겨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꽤 바뀌어서 꽤 괜찮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우려했던 것은 8월과 9월 사이에 확진자나 사망자가 잔뜩 증폭된 상태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였습니다만 지금으로 보자면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빠르게 잡힘에 따라 그렇지 않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적어도 잔뜩 부푼 상태에서 독감 유행 시기와 함께 걱정해야 하는 부담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 건을 넘김에 따라 다소간의 부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시장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도 애플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보자면 도보도 어쨌든 끝부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드라이빙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보임에 따라 일단 천천히지만 계속해서 이 사이에는 플랫했는데 지금은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이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비례해서 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이 희소적일 겁니다. 그리고 잠깐 이거는 준비만 했다가 삭제했던 자료들인데 끌어와서 보자면 싱글 히트와 더블 히트에 대한 OECD의 전망을 토대로 원래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건 드랍을 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OECD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지금 상황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싱글 히트 상황에서 가정했을 때 OECD가 18%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 피크시 실업률은 14.7%로 갭은 18.33% 차이 났으며 3.3%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유로존에서도 차이가 컸는데 예상값으로는 피크 시에 실업률이 11.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실제 수치는 7.8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갭은 29.72%를 차지했고 3.3%포인트의 정량적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크로적으로 확진자 일별 추가 건수나 사망자 수가 조금은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인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여기는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안심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다시 증가한다는 그래프를 보이더라도 8월 중순을 지남에 따라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으로
볼 때 좋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소장인 레드필드가 이제 곧 있으면 사망자 수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또한 백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긴 한데, 백신의 효력이 보통 70% 이상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인데 미국의 FDA 기준인 50%만 넘기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컨트롤 측면에서 훨씬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리스크에 대한 해지 부분에서 생각을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과 하락, 그리고 인플레와 디플레 측면에서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수익을 보는 포지션들이 있죠. 여기에 해지에 대한 고민은 대전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지금의 성장주의주의 주가 프리미엄이 제거되는 요인이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크게 변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테크로 인해서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테크로 인해서 소수에게 독점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링크를 여기다가 따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110만 원이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할인을 해가지고 미래 110만 원으로 향하는 길이, 지금 금리가 10%라면 100만 원일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0%라면 지금의 가치가 110만 원이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냐? 금리 10%의 시기에는 지금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클수록 금리가 10%이니 시장 전체적으로도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금리가 0%라면 아무리 먼 미래의 가치일지라도 환산해서 지금의 가격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얼마든지 미래에 갚을 돈을 빌려서 지금 써도 된다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자면요. 그런 점에서 금리 0%는 미래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당 기업이 얼만큼의 성장을 보일 것이냐로 순위가 정해지고 이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퍼가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 다른 곳에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이 0%라는 것인데 해당 기업은 매년 10%씩 성장한다면 누구나 그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었냐면,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높은 퍼를 제시할 충분한 요건이 되지만 금리에 민감한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바닥에 붙어있는 금리가 언젠가는 움직일 거란 얘기겠죠. 그리고 그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에나 알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시장 가격 하락에 대한 해지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싶다면 물가 연동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상승에 대해서 노출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커머디티, 원자재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금에 대한 얘기가 잘 없는 이유는 금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안전자산은 아니죠. 안전자산이 아니라 달러가 하락할 거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에 가까운데, 이게 변동성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 잘못 사면은 50년이 지나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고점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수의 심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배울수록 정말 완벽한 이론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에 나랑 잘 맞는, 나한테 편하게 생각하는 힘을 내가 기르는 것, 그것이 이제 캔 피셔의 역발상 투자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기대되고 인플레 상황을 막기 위해서 유력한 해지 수단입니다만, 아직은 제가 더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오래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주 정도 더 공부를 해보고 포지션을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상황에서 포지션을 제가 갖게 된다면 아무래도 골드 ETF는 수수료가 더 낮은 쪽을 선택하겠고, 원자재 ETF는 모든 것을 다루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최대한 분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대전제 중에 두 번째 얘기, 채권의 메리트가 역대급으로 낮은데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표면 이자율이 3%이고 액면가가 100만 원이라면 물가의 예로서 휘발유 가격을 넣어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디플레이션 시나리오 1일 때는 구매력의 증가가 7.1%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로 가게 될 경우에는 물가가 10%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14.6%의 수익을 냅니다. 반대로 보자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생각해 볼 때 같은 조건으로 휘발유 가격이 3.7% 상승한다면 0.5% 수익률 하락이 일어납니다. 시나리오 2로 간다면 10%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경우 수익률은 마이너스 5.9%를 기록합니다.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느라 여러가지 실제 변수에 대한 설정은 저도 넣지 않았지만 채권이 상대적으로 디플레이션 시기에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의미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시장이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상황일 때 유리한 자산으로 노미널 채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건너뛰고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물가연동체인데요. 기존에 제가 투자해놓은 포트폴리오상 테슬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럴 거면 중간 위험도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아예
보수적인 자산과 아예 위험도가 높은 자산으로 양쪽 값으로 분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차세대 모빌리티는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전기화를 통한 투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포트폴리오상에서 우려하는 점이 인플레이션인데, 아무래도 팁스랑 원자재 중에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원자재에 대한 생각을 이어나갈 생각인데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해지를 하고 계시거나 자산 배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물가체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임으로 조금씩 매수를 시작할 것 같고, 원자재에 대해서는 원자재가 가진 리스크나 리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물가연동체를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원자재도 아마 공부가 끝나는 대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자 8,000명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